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 내 선진국 중 회복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수출액도 역대 1위입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와는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적인 피해 방역의 성공 신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조금 전에 국민들의 눈물 어린 헌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아픔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무려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를 750만 명으로 봤을 때 약 300만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 국민들이 그나마 일치 단결해서 이 정도까지 상황을 막아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모든 피해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집중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사회의 역량이 이분들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데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권을 제한했습니다.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편차는 너무 크다라는 느낌이 여전히 제 가슴 속에, 현장에 가서는 더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짧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보상이 못 됐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작년에 3차례, 금년에 희망 회복 자금까지 준비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장기적인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가면 사실상 지금 그분들이 느끼는 제일 큰 피해가 매월 꼬박꼬박 들어가는 임대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예를 들면 그 고통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임차를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만 집중할 게 아니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국회에서 조금 입법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고통을 거의 90% 이상 임차인들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 임대인 그리고 또 우리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인 고민과 설득,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 총리 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시에 우리 광역단체장 협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정부가 함께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법률 전문가들하고도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느 특별한 계층들한테 고통이 집중됐을 때 이게 아마 정부 재정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의원님께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한번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정부도 입장을 준비를 해서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임대인, 건물주 이런 분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동안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강요하는 것은 마치 그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 같다는 이미 여러 가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고통을 서로 분담하자는 그런 요청을 한번 국회에서는 한번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부는 집행 과정에서는 조금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강요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는 뭐 안양에 살면서 안양에 일본가도 자주 가보지만 이 상가가 비어 있는 곳이 점점 눈에 들어옵니다. 흥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우리 임대인들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조종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세입 세출 결과를 보면 2020년 회계연도 총수입은 제가 알기에는 약 478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은 470조 7천억인데 이 비교해 보면 8조 1천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의 경우 결산 금액은 549조 9천억 원으로 예산안 554조 7천억 대비 집행 잔액이 4조 8천억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입은 보수적으로 예측했고 세출은 가닥에 편성했습니다. 세금이 8조 1천억 정도 더 들어오고 그리고 4조 8천억 덜 쓰일 거라고 예측했다 그러면 좀 더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그리고 좀 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 지적의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고요. 의원님 아까 세출이 일부 집행되지 않은 거는 매년 정부 예산이 500조가 넘다 보니까 집행률이 한 97, 8% 됩니다. 일정 부분은 이제 불용이나 이열이 나타나는 불가피한 사유고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예산이 100%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두 번째가 이제 세수가 초과 세수 들어온 건데 작년도에 초과 세수가 실질적으로는 5조 8천억 정도 국세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 뭐 그런 불가피한 측면 그리고 예상 못했던 측면들이 해마다 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이해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정처보다 우리 그 기재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상대적으로 이 편차가 오차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그리고 또 대선 사항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 예산 정확도를 높이고 오차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계가 최대한 정확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약 831조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약 150조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나의 데이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1일 MBC PD수첩에서는 대한민국 핵심 상권인 신촌에서 611개 점포, 이태원 345개 점포, 명동 중심 상권 118개 점포, 홍대와 이대 상권까지 포함하면 2,000곳이 넘는 가게들이 줄 폐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에만 약 15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
1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한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올해 예산으로 국회에서 1조 원을 승인해 주셨고요. 예, 예.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1조 8천억 원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손실보상 관계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손실보상액 산정액입니다. 그 누적액이 1조 5천억이 될지 1조 8천억이 될지 또는 2조 5천억이 될지 산정돼서 나오는 금액대로 정부는 차질 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산정된 금액이 1조 8천억보다 적다면 저희가 기정예산이나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그 산정된 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된 보상금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회가 결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는지 살피고 결산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이 미완료 사안 그리고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의원님, 뭐 저희들이 그만큼 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국민의 귀한 세금을 쓰면서 또 그렇게 좀 치열하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못 살핀 부분이 있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더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무겁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좀 점검을 해서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가 된 거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좀 구조적인 관점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동시에 예산의 주권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건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국회 입법부나 우리 행정부 다 같은 관점일 겁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살만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산 종합 질의를 계기로 해서 특히 가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더 폭넓고 효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대합니다.